뭐야? 내 구두에 물을 튀기면 어떠해요? 할머니! 어머, 죄송해요. 이 구두가 300만 원이에요. 할머니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거라고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지금 더러운 걸레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쪼그려 앉아 구두를 닦아주려는 청소 할머니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됐다고요? 씩씩거리며 돌아서는 남자의 뒷모습. 병원 로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겨울 초입, 유난히 매서운 찬바람이 병원 담벼락을 스치던 아침이었어요. 서울 강남 대형병원 정문 앞 사람들은 출근길을 서두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회색 청소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작은 양동이를 들고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병원을 세운 이사장이 바로 나라는 걸요. 청소도구함 옆에서 나는 표백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겨울 햇살이 로비 유리창을 비추며 내 주름진 손등을 흰빛으로 감쌌죠. 그 빛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을 지나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인가 봐. 나이가 꽤 많네. 청소일 힘들 텐데. 그런 속삭임이 귀끝에 닿았지만 이젠 익숙했어요. 사람의 시선이란 게 얼마나 가벼운지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되거든요.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 창문 너머엔 내가 만든 병원의 이름, 대연이라는 두 글자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걸어왔던 지난 세월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부자야, 돈보다 사람을 봐야 해. 사람을 잘못 보면 병원도 병이 들어.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말은 아직 내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장을 입었죠. 사람이 어떤 얼굴로 웃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병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향기 좋은 손 세정제 냄새, 하얀 벽면에서 반사되는 형광등빛,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 모두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였죠. 아줌마, 여긴 물 좀 닦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엔 짧은 오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 보호자 앞에서 내게 걸레를 내밀며 말했죠. 이런 건 좀 신속하게 하셔야죠. 청소부면 기본이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물기를 닦을수록 그의 구두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그 구두가 반짝일수록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죠. 괜히 병원에 와서 일거리만 늘리지 마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스쳤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 사람의 높이는 말이 아니라 눈빛에서 드러난다. 나는 걸레를 다시 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는 피식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다시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언젠가 그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젊은 의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쳐올린 무대 위에서요. 점심 무렵이었어요. 병원 로비는 방문객과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걸레를 들고 진료 대기실 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환자 다시 입원시키세요. 이렇게 일을 대충 하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정우, 딸 혜진의 약혼자이자 새로 부임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이런 건 환자 잘못이라고요. 관리 못하면 가족 책임이지 왜 의사 탓을 해요? 환자 가족이 고개를 숙였고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거기 아줌마, 바닥 좀 닦으세요. 여기 물 흘렀잖아요. 저는 천천히 걸레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거 보세요. 환자 보호자들 다 다니는데 이렇게 미끄럽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투는 의사라기보다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네, 금방 닦겠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 많으면 집에서 쉬시지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 하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묵묵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구두 끝이 제 눈앞에 닿아 있었죠. 그때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정도 성실함이면 우리 병원 깨끗하겠네요. 뒤에서 몇몇 직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병원 안을 천천히 뒤덮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차갑고 어딘가 불편하게 길게 울렸죠. 손으로 닦아요, 정성껏. 그의 목소리가 내려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낡은 시계처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보다 낮은 곳을 볼 줄 알아야 해.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그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의 비웃음,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제 귀에 바람처럼 스쳐갔죠.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딸 혜진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사람의 품격은 남아요.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청소부가 하기엔 좀 멋있네요. 그날 병원 전체가 그 장면을 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가 바로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걸요. 그리고 곧 이 병원은 자신들이 만든 웃음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날 오전 병원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죠. 한두 번 들리던 웃음은 곧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그 영상 봤어요? 어제 복도에서 청소부가 의사한테 철학 얘기하던 장면이래요. 진짜요? 요즘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대단하네. 대단하긴 웃기지 않아요?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던지는 말들이 형광등 불빛처럼 날카롭게 내 귀를 스쳤습니다. 나는 걸레를 들고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물기가 묻은 바닥이 반짝이며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 흰 머리 한 올까지 그 안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나는 잠시 걸레를 멈추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듯 들어오고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런 냉소를 좋아하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비웃음을 대화로 착각하고 조롱을 유머로 착각하죠.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박정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그 뒤로 인턴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의 발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제 본 그 청소부, 여기 있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인턴들이 그의 시선을 따라 나를 봤습니다. 나는 걸레를 짜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어제 말한 거 기억해요? 사람은 나이보다 마음으로 일하는 거라던가. 하하, 명언이네요. 인생 철학자세요? 그의 비웃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죠. 한 간호사는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청소도 인생 공부라니 멋있죠? 그는 인턴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에게 배워야지, 그쵸? 인턴들이 따라 웃었죠. 그 웃음은 가볍고 얕고 잔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발밑으로 떨어진 종이컵을 주었습니다. 그 위에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했죠. 쓴 냄새, 마치 사람의 교만처럼요. 나는 손수건으로 그 자국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쓰레기도 사람의 말도 결국 남아요. 그래서 깨끗이 지워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박정우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아, 오늘도 명언 나왔다. 그럼 남은 것도 잘 닦으세요. 청소부님. 그가 떠나자 복도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화가 나지 않을까? 왜 이 수치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낯설지 않을까? 아마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복장을 입은 거니까요. 물통 속 물이 일렁이며 반사된 빛이 박정우의 뒷모습을 흔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젊은 날의 나를 봤습니다. 그때의 나는 병원을 세우던 초창기 간호사들과 함께 밤을 새워 바닥을 닦던 사람이었죠. 이 바닥은 환자들이 딛는 길이야. 깨끗해야 그들의 마음이 놓이지.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닥 위에서 누군가는 나를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이 한 바퀴 돌았을 뿐이니까요. 그때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이사장님, 아니 강 부자님. 어제 영상이 병원 단체방에 다 퍼졌어요. 보는 사람마다 웃더라고요. 저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웃을 사람은 웃어야죠. 그래야 자기 얼굴을 보니까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슬픔도 연민도 없었죠. 그저 오래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심판받는다. 복도 끝에 걸린 시계가 9시 58분을 가리켰습니다. 회의까지 2분 남은 시간, 나는 손에 묻은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손등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내 주름을 타고 내려와 마치 새살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 이번엔 내가 시험지를 낼 차례야. 그 순간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내 앞치마를 스쳤고 그 안에 오래된 결심이 실렸습니다. 그대의 오만을 시험하리라. 그게 내 마음이 내게 한 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대형병원 12층 임원 회의실 문 앞. 바닥은 왁스로 윤이 났고 공기에는 향수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들과 실장, 팀장들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휴대폰 화면을 훑고 있었죠. 이사장님 아직 안 오시나? 요즘은 거의 안 내려오신다던데. 이번 회의는 뭐 대단한 사람 오는 모양이야.
그때 누군가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봐요. 어제 돌아다니던 영상이래요. 청소부 할머니가 박정우 선생님한테 인생 타령하던 그 장면. 회의실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그분요? 뭐, 열심히 사시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여유와 오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득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낡은 청소복 차림의 여자가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양손엔 회의 자료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기요, 여긴 직원들 회의 중이에요. 청소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행정실장이 일어나서 말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소리가 카페 뒤를 스치며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정중앙 의자에 다가가더니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정적, 사람들의 시선이 뒤엉켰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직원 인성평가입니다.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죠. 이 이사장님? 그녀는 천천히 청소복 모자를 벗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가엔 깊은 주름,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회의 시작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진 듯 했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제의 영상 다들 봤을 거예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한 가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직급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식으로 사람을 봅니다. 겉모습 뒤에 진짜 얼굴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그녀의 시선이 박정우를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죠. 어제 당신의 말 기억나나요? 나이 들면 집에서 쉬라던 그 말. 그녀는 천천히 손에 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인사평가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 이번 달 평가 항목은 인성 및 리더십입니다. 난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게 바로 평가입니다. 박정우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사장님, 그건 단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몰랐겠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몰랐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공기 속에 커피 냄새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신분을 보고 태도를 정했어요. 하지만 진짜 의사는 사람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오늘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는 일이 부끄럽진 않습니다. 부끄러운 건 사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 박수가 서서히 퍼졌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하나둘 손을 모았습니다. 강 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승리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다시 믿고 싶은 마음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회의실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테이블 위 서류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하얗게 번지며 마치 오래된 죄책감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소부 옷을 입으면 비로소 사람의 발밑이 보여요. 그 자리가 세상의 진짜 높이더군요. 회의실에 다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흔들렸죠. 그건 박정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구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 위엔 미처 닦이지 않은 먼지 한 톨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날 밤 박정우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죠. 회의실에서의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청소부였다고? 그의 입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나이 많으면 집에서 쉬세요. 청소부가 철학까지 하네. 그 말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마다 그녀의 조용한 눈빛이 따라왔죠.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섞인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 화를 안 내셨을까? 박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내려가고 유리창엔 숨결이 서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밤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병원 건물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 건물이 자신에게 너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이 어둑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사진을 들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환자를 향해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정작 저는 사람 마음을 다치게 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틀 위에 한 방울, 그 눈물은 금세 자국을 남기고 말랐죠.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의대 시절 처음 환자의 손을 잡았을 때, 첫 수술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들던 순간, 그때의 자신은 환자 한 명의 고마운 눈빛에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청소부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힘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닦아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빛났습니다. 병원 직원 단체방엔 여전히 그 영상이 떠돌고 있었어요. 웃는 이모티콘, 비웃는 말투, 그 사이에 박정우 진짜 창피하겠다. 그 문장이 눈에 꽂혔습니다. 그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강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직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의사는 사람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죠. 멀리 새벽의 병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선생님, 그날 제가 모욕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네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보다 사람을 보는 일이 먼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서명을 했습니다. 박정우.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노트 옆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사장이 직접 나눠줬던 청소 근로자 복지기금 안내문. 그때는 흘려봤던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일은 누군가의 발밑에서 시작된다. 그는 봉투를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코트를 걸치고 말했죠. 오늘은 내가 청소를 해야겠어요. 새벽 5시 대형병원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절반만 켜져 있었고 청소도구함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공기 속에 은근히 퍼졌습니다. 박정우는 손에 걸레를 쥔 채 천천히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손목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밤새 손이 불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는 바닥을 닦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손끝에 닿는 물기, 바닥의 미세한 굴곡,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일정한 리듬,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부자 이사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차림, 양손엔 새 걸레와 양동이가 들려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선생님. 제가 어제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양동이를 내려놓고 걸레를 짜기 시작했죠. 물소리가 복도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그건 더 이상 의사가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눈이 얼마나 좁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그걸 닦을 줄 아느냐죠. 그 말에 박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바닥을 닦고 있었죠. 박정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흘렀습니다. 걸레가 닿을 때마다 작은 빛이 반짝였죠. 그 빛이 마치 새벽의 눈물처럼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끝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보위를 따라 연주하듯. 이사장님, 전 어제 처음으로 의사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걸요. 그녀는 잠시 멈춰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나무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시작이네요. 박정우는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배우겠습니다. 의사라는 이름보다 사람으로서 먼저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복도 안으로 스며들었죠. 동쪽 하늘에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그녀가 낮게 부르자 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바닥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청결 때문이겠죠. 아니에요. 여길 걷는 사람마다 다른 아픔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닦아야 해요. 그들이 안 아프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박정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끝 창문 쪽으로 멀어졌죠.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바닥 위 물자국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을 닦는 일이 가장 깨끗한 일이라는 걸요. 그가 손으로 마지막 물기를 닦았을 때 복도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바닥 위로 햇살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 빛이 그의 손등 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했죠. 그 엄스 속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대형병원 대강당엔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 의사, 실장, 청소 노동자들까지 각자의 유니폼을 입은 채 서로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무대 위 스크린에는 공동체 윤리재정비 회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앞에 박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그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함 대신 조심스러움, 자신감 대신 겸허함이 서려 있었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의 청소부님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른 채 그냥 제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로 쏠렸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로 이 병원의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오래 이 병원을 밑에서부터 지탱해 오신 분이었죠.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사람의 아픔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겉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아픈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강 부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정장도 청소복도 아닌 단정한 회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단아한 모습이 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박정우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야 사람의 높이를 배웠습니다. 그녀가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 그녀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란 원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손으로 닦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늦게라도 그걸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불편함이 아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병원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환자만 돌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이 될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존중 캠페인 CLEAN and HUMAN.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청소부, 간호사, 조리사, 경비원. 이 병원의 모든 분들이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치유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박정우가 무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 캠페인에 제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로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고 젊은 인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결국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이 울려 퍼질 때 강당 뒤쪽 스크린에는 청소부 복장을 한 그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서 본 세상은 더 넓었다. 라는 자막이 함께 떴죠.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박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사람의 마음을 닦는 일, 그게 의사의 시작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번엔 진짜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닦을수록 투명해져요. 그걸 잊지 마요. 그 말이 강당을 천천히 울렸습니다. 조명 아래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엔 부끄러움 대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병원 정문 길가를 따라 흐드러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이 병원 유리창 위를 스쳤습니다. 그날 아침 강부자 이사장은 병원 로비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엔 작은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안에는 초콜릿 몇 개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복도 바닥을 한번 쓸어보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봄이네. 바닥도 마음도 반짝하죠?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가족의 웃음 같았습니다. 병원 복지실 문을 열자 박정우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료부장 명패를 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사장님, 휴게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새 휴게실이 보였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세탁기, 그리고 창가엔 작은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박정우가 가리켰습니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일의 마음을 닦아갑니다. 강 부자는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었습니다. 닦아간다라는 단어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사람은 닦는 존재죠. 자존심도 후회도 그리고 상처도. 그때 문이 열리고 청소 노동자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쉬어도 돼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이곳이 선생님들 자리예요. 박정우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받으며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손에서 이런 걸 다 봤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 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내민다는 건 직급이 아니라 마음이 앞섰다는 뜻이에요. 박정우는 그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배우는데 저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늦게 배운 마음은 더 깊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게시판에는 새 소식이 붙었습니다. 강부자 이사장 명예퇴임. 직원들은 아쉬워했고 환자들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인사를 했죠. 이제 내 차례는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심은 마음은 자라겠죠. 퇴임식이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병원 간판 뒤쪽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먼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깨끗하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손에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한 연두색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화분 이름 아세요? 뭔데요? 문초리래요. 먼지를 견디며 피는 꽃이라네요. 그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도 먼지를 견디며 피죠. 그녀는 그 화분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 이 병원 잘 부탁해요. 예, 이사장님. 아니 선생님.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며칠 뒤 병원 로비 한쪽에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강부자 명예이사장.
사람의 높이는 발밑에서부터 그 아래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그녀가 쓰던 낡은 걸레와 양동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꽃 한 송이를 올려두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그 의자 앞에서 종종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마음이야. 그 대답을 들은 아이는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죠. 그날 저녁 박정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퇴근하며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복도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됐네요. 그 말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사람을 닦는 일, 그게 가장 깨끗한 일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강부자 이사장의 영혼이 복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벚꽃잎 한 장이 바람에 흩날려 들어왔습니다. 그 꽃잎이 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 꽃잎은 천천히 떨어져 다시 깨끗한 바닥 위에 안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이야기가 제자리로 돌아온 듯이 사람의 높이는 말 위나 자리 위가 아니라 발밑에서부터 시작된다. 강부자, 대연병원, 명예이사장. 로비를 떠나는 강부자 뒤로 젊은 여의사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박정우의 전 약혼자였죠. 엄마,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래, 이젠 서윤 내가 해야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병동에 계셨어요.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믿지 못했을 텐데, 이젠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 사람을 시험했는지. 강부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지난 잘못까지도 닦아줄 줄 알아야 해. 그녀의 말에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군요. 그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로비 밖으로 봄빛이 들어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 바닥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이유를요. 미움도 사랑의 한쪽이에요. 그걸 알아야 어른이 되죠. 이젠 괜찮아요. 엄마가 닦아놓은 그 바닥 위에서 저도 제 길을 닦아갈게요.